문제 그 교재 문제 풀어대요. 특별한 사람들 위주로. 자, 유리함수부터 정리할게. 근데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떠나서 너네가 함수가 딱 이렇게 나오면 2학년 때 처음 시작부터 또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면 함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기준을 이거 하면서 해. 좀 종류만 바뀌는 거지 뭐 똑같은 거니까 사실. 그럼 함수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를 내가 제목으로 크게 써주면 일단 그 함수를 나타내는 기본식 하고 그 기본식이 써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프. 그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네 이차함수 공부할 때 y는 x제곱이라고 식이 나왔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알지. 그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생긴 거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 플러스 특징. 2차 함수 같으면 꼭지점, 뭐 대칭축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함수는 기본식을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를 먼저 기억하는 거고 그 그래프의 특징적인 거를 하나 특징을 기억해 두면 사실 거의 절반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은 이제 그냥 실제로 모양하고 거기 그래프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2차 함수는 꼭지점이라는 거,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 그거고 이제 유리함수 같으면 생긴 모양 그리고 무슨 점근선 이런 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럼 내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기본식. 기본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분의 숫자, k가 숫자야. 우리도 2차 함수 이렇게 써놓고 이거 그래프 모양 말해봐. 그럼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고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아지고 막 이런 특징 기억하듯이 마찬가지. 얘도 k라는 숫자 때문에 모양이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걸 이제 이따 그려줄게요. 지금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분수식은 분모가 0 되는 자리는 값이 없다고. 그러니까 x가 0인 자리지 여기죠. 여기에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럴 거야. 이때 모양은 두 종류다. 첫 번째 이런 모양이 있어요. 좀 그림이 좀 삐끗한데? 하여튼 노란색 그림이 있어. 또 하나는 파란색 모양 그림도 있어. 이게 노랑이 한 쌍이야. 파랑이 또 모양 중에 하나야. 그럼 아까 얘처럼 결국은 요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 그 차이야. 그럼 한번 대답해 볼 사람 있어? 이거 k가 양수일 때 얘기야, 음수일 때 얘기야? k가 양수일 때 얘기야, 음수일 때 얘기야? 양수일 때 얘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은 k가 음수일 때 그림이야. 이거 생긴 건 무조건 이렇게 양음에 따라서 결정된 거야. 됐어요. 자, 그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이 이제 식을 보고, 여기가 이제 숫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일단 모양 알아두는 게 첫 번째라고 했고, 두 번째 특징.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그래프 모양을 한번 요 식만 놓고 비교해 줄 테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나 봐봐. 일단 가장 큰 차이.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으로 휘어지는 그림이에요. 1, 3, 4분면 쪽 이렇게 있고요. k가 음수면 2, 4, 4분면 쪽의 그림. 두 번째, 역시 k 숫자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2차 함수라면 폭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이 차이이지만
유리함수에서는 이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y는 x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양수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y는 x분의 2 즉 이거보다 얘가 절대값이 커지면 걔는 원점에서부터 멀리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우리 가연이 반응을 보면 내가 당장 못하겠어. 너 나 때리려고 그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그래서 너밖에 반응 안 해주니까. 자, 세 번째 특징. 점근선이라는 게 유리함수의 핵심이야. 장담할게. 식 보고 점근선만 읽어도 그냥 답을 바로 10초 안에 쓸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는 숙제. 식을 고치지 않아도 쳐다보고 점근선만 읽으면 구할 수 있는 문제 반드시 하나 나온다. 그러면 점근선이 뭡니까? 그냥 옛날 같은 물어보고 했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할게. 점점점 무엇인가와 가까워지는 가까울 근거리 가까워지는 기준선. 이 그림이라면 누굴 말하겠냐? 아니네. 보이냐? 어떤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선들이 있어. 존재해. 첫 번째 이 선입니다. 빨간 거든 파란 거든 얘가 가면 갈수록 이게 위에서 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빨간 선이랑 가까워진다. 물론 요 선과도 가까워지죠. 요 선과도 가까워진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점근선은 이 가까워지는 기준선인데 항상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부터 말해볼래? 요거 식으로 불러볼 사람. 세연이 부를 수 있어? 응, 그렇지. y축인데 x는 0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으로 점근선 쓸 때 x축, y축 표현 쓰지 말고 그냥 x는 0, y는 0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게 움직여 다니면 전부 다 10으로 써야 돼서 여기가 점근선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밑으로 따라서 내려오는 1-1 점근선의 교점 말해줄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0,0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은 대칭성이 있다고. 근데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전부 다 0,0이라고 하는, 즉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여기까지만 외워두면 움직여가는 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잘 봐둬야 돼. 이게 그냥 유리함수의 절반이야. 모든 내용의 절반. 점근선의 교점이고 기본 그래프라면 여기 있으면 돼요. x 점근선 숫자, y 점근선 숫자.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요즘에 들어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이게 점에 대해서도 대칭인데 사실은 어떤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요게 이제 요새 시험 출제 대상으로 나오는 문제가 돼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 얘기가요. 그럼 대칭 직선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선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직선을 구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뭐란 거죠? 점과 기울기 그거야. 그럼 얘도 그렇게 표현할게. 대칭 직선이라 하면 점은 대칭점을 지나가고 즉 이 점 지나가요.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거. 그러니까 여기 파란 걸로 내가 그려보면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 직선. 그러면 이 노란 그림 봐봐. 파란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봐도 똑같은 그림이잖아. 이 파랑이도 여기에 대해서 뒤집으면 서로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게 대칭성이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어디 지나가고? 대칭점. 기울기는 1짜리하고 마이너스 1짜리 두 개. 무조건 기울기는 1과 마이너스 1. 왜냐면 이걸 갖다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쌍곡선 중에서도 직각쌍곡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딱 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기울기가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기억하고 특징을 읽을 수 있다면 절반.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중간에 팁 같은 거 주는 거 있으면 잘 적어놔. 그거는 문제 풀 때 쓰면 되게 유리한 거. 즉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본식 그래프를 좀 알게 됐으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평행이동. 그러니까 그래프 공부하는 순서가 원래 함수 공부하는 순서가 모양 기억한 다음에 이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다니거든. 위치 바뀌는 것만 하면 돼. 세연아 조금만. 왜 내 나를 안 쳐다봐? 내가 허경영이야. 내 눈을 바라봐. 자, 두 번째는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은 이렇게 생긴 거야. 쟤가 기본 그래프라고 하고 쟤를 평행이동된 식을 써볼게. 그럼 이렇게 씁니다. x 자리에 x 빼기 m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뭐야? x 자리에 x 빼기 m이라고 써 있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 여기 더하기 n 써 있는 거는 원래 이쪽에 y 빼기 n이라고 써 있던 놈이었던 건데 이걸 옮겨서 이렇게 쓴 거야. 이 참수랑 똑같아. 꼭지점 잡을 때 왜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그럼 1,3이 꼭지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3.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요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 이제. 얘는 원래 그래프가 이게 항상 모양인 거야. y는 x 옳지. x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돼. 이걸로 거의 끝이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잘 생각해. 이 그림은 원래 이 그림인데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두 가지를 잘 챙기세요. 핵심은 그거죠. 여기까지 다 좋은데 이거 결국 이거야. 이거 점근선 말해볼 사람. 이 식을 보고 점근선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얘기야. 그러면 문제가 그냥 보여. 원래 점근선이 얼마였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동해 갔다고. 그럼 x 점근선 얼마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움직여간 만큼 쓰는 거야. y 점근선은 이렇게 쓰는 거야.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 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대칭 직선 구하고 싶으면 점 2점 쓰고 기울기가 1짜리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오케이? 야, 이거 쓰지 마봐. 이제 공부를 이 정도 했다면 그 그래프 식 보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니까. 자,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함수니까.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들어. 자, 그리는 방법.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래프 활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먼저 모양이 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점근선 어떻게 되고? x는 2, y는 3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럼 x는 2라는 직선을 내가 여기 표시해. 이게 이제 기준선이야. y는 3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y는 3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는데 움직여 가면 그 움직인 기준선, 이걸 기준으로 그릴 거야. 그럼 이제 이 점선 기준으로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칠판 봐. 문제 풀지 말고. 그러면 얘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그러면 이 점선 기준으로 1사분면 쪽하고 3사분면 쪽 그리는데 이쪽은 고민할 게 없어 얘들아. 그냥 그리면 돼. 근데 이쪽 3, 4분면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축이 지나다니면 꼭 체크하고 그려라. 그리는 방법. y절편 구하고 x에는 얼마 집어넣으면 0. 그럼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이 얘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또는 뭐 지나가는 사분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1사분면 지나가고 2사분면 지나가고 4사분면도 지나는데 3사분면에만 그림이 없다.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축과 관계없는 곳은 그냥 그려도 되는데 축이 지나다니는 곳은 꼭 절편 체크를 해서 그리라고. 그러니까 몇 사분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하는 건 고2, 고3까지 마찬가지. 어디 지나가 안 지나가 물어보면 모양하고 y절편 체크하는 거야 항상. 그 y절편 체크해서 그냥 양수, 음수 적고 싶으면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죠. 이쪽은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돼? 이해돼? 좋아.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갈 거야. 자, 다시 얘 보고 어떻게 점근선이냐면 요게 점근선이야. 그 다음에 요게 점근선이야. 2차 함수랑 비교해 줄게. 얘가 이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거야. 그림 그릴 수 있는 식. 그럼 2차 함수의 가장 끝판왕 뭐죠? 2차 함수의 끝판왕식. 이게 가장 기본 모양 알려줄 때 쓰는 식. 얘는 평행이동 들어있는 식.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식은?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이지. 그러면 유리함수도 요 식이 이 식이라면 얘에 해당되는 식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보고는 꼭지점 읽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대칭축도 금방 읽지. 얘 꼭지점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꼭지점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고쳤지. 오케이. 그거 이제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써줄게요. 이렇게 써진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진 2차 함수 이렇게 쓰는 것처럼 쓴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니네한테 그림 그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꿔야지. 바꾸는 방법 다 이미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거고 약식으로 씁시다. 자, 이거는 이렇게 놓고 쓰면 니네가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오예! y는 x-2분의 2x 빼기 1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고치고 싶어? 자, 원래대로 하면 이제 변형식을 쓰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직접 고치게 야매로 할게요. 얘들은 x-2 분모, 그 모가 무슨 글자냐? 모. 어머니지. 엄마 건들지 마. 엄마는 되도록 건들지 마세요. 분모. 그 다음 이제 분자만 잘하면 돼. 분모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와? 2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분모가 0일 때 해당되는 숫자 찾기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 3. 그럼 요게 모양 숫자 3인 거야.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 뭘 쓰는 거냐면 여기 숫자 쓰는 거야. 요게 y점근선 위치 숫자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 이렇게 쓰면 끝이야. 자, 요 식을 이렇게 고치는 거에 시간 오래 걸리지 않도록 분모 0되게 하는 숫자를 분자에 대입해서 이 모양에 해당되는 숫자 찾고 x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옮겨 쓴 게 y점근선 위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니네 이거 고쳐서 이제 이거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 줬을 때 니네 보고 이렇게 꼭 고치라고 한 게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얘만 보고 점근선만 필요한 문제가 많아. 점근선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에서 바로 점근선 읽어볼 사람. 아, 이걸로 이렇게. 여기서 점근선. 이게 그냥 점근선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x는 2. y 점근선 어떻게 읽는다고? x 앞에 있는 숫자끼리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 한번 읽어봐. 누군가가 얘기해줘. 이거 x 점근선 얼마요? 여기가 는 0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c분의 d만큼이 점근선인 거죠. y 점근선은요?
C분의 A만큼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도 니네 저번에 풀라고 했던 문제, 맨 앞에 학교 거 문제 중에 혹시 넘어갔던 문제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관련된 것 중 유리함수에 관련된 게 있다면 그 문제 중에 하나는 틀릴 겁니다. 이 특징 기억하셔야 돼. 사실 나 딱 하나가 남았는데 칸이 좁아서 저거 지우고 쓰려고 해. 그게 유리함수의 마지막. 이게 3번이고 마지막 4번 써줄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캡처를 할게요. 찍어둘 사람은 그냥 찍어두시고 옮겨 적은 사람은 옮겨 적은 대로. 자, 읽는 방법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요거 마지막 4번 적어준 다음에 니네 그 기출 교재 첫 학교가 열어서 혹시 유리함수 있으면 그걸로 풀 수 있는 점 체크를 할게요. 시작으로 하는 문제만. 자, 마지막 4번 지울게 여기를. 근데 외워둬야 되는 게요. 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되지 너? 아니야? 지금 내가 가일 때문에 엄청 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가 좀 오늘 일찍 왔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또. 4번 외울 거. 3시 아니 3시간 10분? 4시간 네. 유리함수의 역함수 관련한 문제를 해석하는 팁을 줄게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하나 보여줄게. 가장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식 역시 요령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매번 실제 그 과정대로 고치면 세 줄을 써야 돼. 귀찮아. 하지 말고. 원래 함수가 유리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 역함수는 사실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또는 xy를 바꿔 쓴다. 이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냥 기억으로 쓰시기 바래. 요령으로. 써줄게요. f 역함수. 내가 써줄 테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찾아. 아이고 세훈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괜찮아? 아 진짜로? 아 그럼 조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이따 내가 좋을 시간 줄게. 근데 내용을 모르고 자꾸 문제 푸니까 너만 힘들어. 그러면 안 돼서 어차피 그것 때문에 하니까. 역함 써줄게. 이렇게 쓰는 거야. 혹시 뭐가 바뀐 줄 알겠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변한 게 있고 변한 게 있어. 그것만 쳐다봐. 안 변한 건 누구요? B랑 C. 여기 이렇게 왼쪽 아랫 방향으로 대각선. 거긴 가만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랫 방향으로 있는 놈은 자리가 바뀌죠. 그리고 부호도 바뀌죠.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근데 또 이렇게 되는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걸 또 오히려 이건 그냥 참고로 좀 공부 더 하는 사람만 기억해도 돼. 이렇게 된 채로 바로 역함수 쓰는 거를 기억하셔도 스피드가 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역함수. 요거는 그거 생각하면 돼. 역함수는 뭐하고 뭐가 바뀌는 거라고? x하고 y가 바뀌는 거지. 그럼 점근선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x 점근선이야, y 점근선이야. x 점근선 쪽이었잖아. 그게 이제 y 점근선 쪽으로 가는 거야. y 점근선 쪽에 있는 숫자가 x 점근선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역함수를 쓴 것과 동일하다. 알았어요? 점근선도 바뀌는 거야. x, y가 바뀐다는 얘기가. 대칭점도 다 바뀝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 화살표 양쪽으로 해놓은 건 역함수를 주고 원래 함수를 구하라고 해도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이쪽으로 바꾸는 것도 또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 정리 끝. 그럼 내가 그 기출문제에 들어있는 거 하나를 우리 같이 하나만 딱 할게.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저기 누구야? 이거 안 갖고 왔다 그랬으니까 보고해. 아이고. 어허.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자 유리함수 하나 찾아볼게요. 여기다 보자. 야 12번 간다. 12번 태는 거 없는 사람은 칠판 봐서 내가 써줄게. 다 풀었을 거야. 근데 얼마나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할 거냐 물어보시기 바래. 유리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 찾기 그랬습니다. 기억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이겁니까? 라고 물어봤고 니은 1사분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이렇게 물어봤고 디귿 얘를 평행이동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눈으로 쳐다보고 점근선 읽어볼 사람.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죠.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이게 점근선인 거야. 그럼 대칭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그러면 얘를 빨리 고쳐버릴게요. 빨리 고치면 어떻게 하라냐면 x 플러스 엄마는 건들지 마.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가 돼? 7.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마이너스 4였어. 자, 그림을 빠르게 그립니다. 뭐부터 그리는 거냐 항상? 점근선부터.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모양이 양수. 그러니까 점선 기준으로 양수 1사분면과 3사분면. 그럼 이쪽은 별 고민할 게 없어. 그려놔. 그럼 이쪽을 그렸는데 여기 x축, y축이 돌아다니니까 뭘 체크하라고? y절편을 체크하라고. y절편은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20보다 이식이 계산하기 쉬운 거야. x 대신 0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나간다. 음수 쪽.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자, 이게 이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야. 자, 이제 y절편까지 체크했으니까 여기 보면 1사분면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 물어봤을 때 1사분면은 지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 참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 어떤 그림을 평행 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 이제. y는 x분의 7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죠. y는 x분의 이건 7은 모양이야. 변하는 게 아니야. x분의 7. 그런데 디귿 보기에서는 뭐를 평행 이동시킨 것처럼 써놨어? 마이너스 x분의 7.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내용에 대한 그래프와 이 식의 관계만 조금 이해하셔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야, 100점이 이 학교 중에서도 작은 편도 아니야. 4.7점짜리야. 그죠? 이 한 문제면 등급 바뀌는 문제. 네. 자, 14번 하나. 이건 내가 지금 필기해 주는 거 필요할 텐데 요거 별표 쳐놔. 14번. 아, 요거 내용은 캡처를 할게요. 자, 그 문제가 자주 나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풀어주고 공식 하나 써줄 테니까 그 공식을 기억한다면 한 15초 정도면 될 거야. 결론을 써줄게. 이게 무슨 문제냐? 14번 문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과 y는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빼기 1 이 그래프 위에 점 P 이때 A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 넓이의 최소값 문제가 변하지 않아. 다 이 구조야. 원의 넓이 최소 또는 거리의 최소값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원래는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그냥 써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냥 써준 게 아니야. 여기 봐봐. 점근선 읽어봐봐. 빨리빨리 읽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점은 결국 뭐야? 대칭점, 점근선 교점. 맞죠?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빨리 고쳐보면 y는 하고 분모 x 더하기 2분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 y 점근선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원래 요구는 이게 뭐냐면 니네들이 시간 오래 걸리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해서 풀면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근선과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모양이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쪽을 그린다라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3, 4분면 쪽은 축이 안 지나다니니까 그냥 그렸어. 여기는 축이 지나다니니까 y절편을 체크해라. 양이야 음이야? x 대신 0 집어넣었으니까 요 0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간다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1, 4분면 안 지나가는 그림이라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아까 이 자리야. 그리고 그래프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점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원 중에 원 넓이의 최소 이렇게 물어본 건 요 대칭점에서부터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요 자리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자리를 봐서 그게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 넓이 최소니까 가장 여기 니네 보면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깝겠냐, 여기가 가깝겠냐, 여기가 가깝겠냐. 제일 가까운 원점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원넓이가 최소 원넓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소 거리 최소되는 위치를 찾는 건데 결국 원래 정식대로 풀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점과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을 그어서 그죠? 만나는 곳 여기가 제일 짧은 데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일반적인 거냐면 이 대칭 직선이죠. 대칭 직선을 구해.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어서 교점 좌표를 구해. 그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가장 거리의 최소값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푸는 순간 유준아 정신 차려 엄마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공부하지 말고 나가 빨리 잘 거면 빨리 나가 여기 눈앞에서 졸지고 있지 말고 아니면 들어 이렇게 놓고서 시험 문제 풀 때 또 가서 혼자서 아 이거 못 푸는 문제라고 또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풀기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 그냥 바로 보고 풀어도 2분 3분 걸릴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보여줄게. 자 봐봐. 얘가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라고 칠게. 근데 이렇게 된 거나 이 그래프가 움직이기 전이라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 가장 짧은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아 안 같아? 이 점근선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상황에서 이 점근선에 대한 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거랑 그냥 움직이기 전 이 그래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랑 동일하다.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찾으려면 식이 복잡하니까 대칭 직선이 이건 y는 x라는 직선으로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하고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래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x 빼기 1 이거 푸는 거랑 동일한 문제야.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방정식이 생기겠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빼기 1 맞나요? x제곱 더하기 2x랑 이거랑 쓰면 안 되지. 미쳤다. 미친놈 아니야. 얘랑 지금 하고 있는데. 썰이야. x분의 1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 식을 간단히 쓰고 싶어서 바꾼 건데요.
이렇게 되죠? 그럼 x제곱은 1이 되니까 x 얼마가 돼요? 1과 마이너스 1. 즉 요 교점의 x좌표가 1이고 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그러면 니네 이 길이 얼마인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여기 1이야. 이 y는 x라는 직선 45도 직선. 그럼 여기 1, 여기 1이니까 여기 얼마야? 루트 2죠. 그러니까 최소 거리는 루트 2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이 반지름 길이에 해당되는 최소가 루트 2니까 원 넓이를 구한다면 그 원의 최소 넓이가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2파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자, 내가 지금 푼 걸 잘 봐봐. 원래는 이 그래프야 하고 그래프 위의 점과의 관계인데 이 점이 대칭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그대로 움직여가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식이 복잡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x분의 1 그래프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y는 x니까 그대로 이렇게 놓고 풀면 금방 구해질 수 있죠. 1분 안 걸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나마 서술형까지 포함해서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니네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놓고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이 식이 된다.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까지가 거리의 최소임으로 하고 쭉 써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이거에 대한 공식을 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봐봐. 마지막. 예를 들면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어차피. 그럼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면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요 자리까지가 대칭점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인 거 맞아.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x분의 2하고 x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럼 x제곱이 2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요거 직각이등변이야.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야.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가 루트 2야. 여기는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는 요 한 변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지? 루트 2. 결론 났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금 인식을 한 사람은 빨리 이 그래프 모양만 찾으라고. 모양만 찾은 다음에 이 모양 숫자에다가 곱하기 얼마만 하면 루트 2만 하면 그게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면 여기에 잠깐만 x분의 2인데 모양에다 루트 2 배하면 안 되겠는데? 제곱의 루트. 아니 루트에다 루트하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루트 2배를 해야 되지 x좌표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루트 씌운 놈.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공식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게. 그러면 y는 x분의 a 물론 여기에 양수 기준 음수라도 양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반대쪽이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그 거리의 최소값을 여기 루트 씌운 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걸로? 루트 2를 곱하는 걸로. 그럼 결국은 요렇게 구해주면 루트 2a만큼을 쓰면 된다. 그래서 찾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이러면 됐죠? 여기까지가 유리함수.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바로 들어갈게. 재미는 없을 거야. 다 외워야 되는 것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돼. 똑같은 문제 풀 때 시간 절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나 점근선 찾는 걸로 인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만큼 많아지니까. 자, 무리함수 정리해 줄게. 왜냐면 이제 가연이가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무리함수도 정리할 게 조금 한 2개 정도 되는데 역시 무리함수도 공부하는 방법 마찬가지. 식 모양 딱 보면 어떻게 생겼어. 이거를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기본 그래프 소개해 줄게. 근데 얘는 그 유리함수보다 종류가 많아요. 유리함수 몇 종류였냐? 그림 종류가 2종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근데 얘는 4종류야.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 식만 딱 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너네가 알아야 된다고. 그 4종류를 지금부터 써줄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리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그림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엎어놓은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4개야. 원점 출발해서 요렇게 생긴 거 하나마. 아이고 힘들게 왔는데 공부하고 가. 그 다음 2번째가 요렇게 생긴 그림도 있어. 3번째 요렇게 생긴 그림도 있어. 4번째 그럼 내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 원점 출발해서 1사분면 방향으로 나가는 그림, 2사분면 방향으로 나가는 그림, 3사분면 방향으로 나가는 그림, 4사분면으로 나가는 그림. 자, 요 그림에다가 번호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 식을 4개를 쓸게. 그거랑 매칭만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으면 돼. 자, 첫 번째 y는 루트 x 그림,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림, 세 번째 y는 마이너스의 루트 x 그림, 네 번째는 y의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 요 4개 그림. 자, 이거를 저쪽에 1, 2, 3, 4와 매칭만 할 수 있으면 돼. 매칭 기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걸 내가 설명할 때 원점 출발이야 1사분면 방향, 2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 4사분면 방향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매칭하는 방법. 요 x 앞에 붙어 있는 거를 x의 부호라고 인식하시기 바람.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부호는 y의 부호로 인식하면 돼. 다시 x 앞에 루트 안에 x 앞에 있는 부호가 x 부호,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부호를 y 부호. 이렇게만 그냥 기억해. 자, 그럼 매칭 한번 해볼게. x 앞에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 그럼 플러스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얘가 1번 그림. 두 번째, x 앞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요거 2번 그림이야. 얘는 x 앞에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얘 말하는 거야. 얘는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이 모양인 거야.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아는 거야. 결정된 거야. 모양은 끝이야 이게. 그럼 선생님 y는 루트 x 하고요, y는 뭐 루트 2x 또는 y는 2 루트 x 이런 차이는 뭔가요? 얘 몇 사분면 방향이야? 1사분면 방향. 얘는 1사분면 방향이지. 근데 차이를 봐봐. 얘가 2배 크지. 그럼 뭔 차이나 있냐면 루트 x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y 값이 2배 큰 거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요 차이밖에 없는 거야. 휘어진 게 조금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모양은 똑같다. 이거 2개 합치고 세워놓으면 2차 함수야. 모양 결정됐어? 자, 이제 평행이동이 두 번째입니다. 역시 학교 시험 문제는 유리함수식과 무리함수식을 연결해서 한 문제를 해요. 예를 들면 유리함수 하나 그려줘. 그런 다음에 그거 구해가지고 그 ABC 정해가지고 그 ABC를 무리함수 그 식에다 ABC 넣어놓고 어떤 모양이냐고 찾으라고 해요.
연결만 해서 찾으면 돼요. 평행이동부터 보여줄게요. 요 모양을 기본으로 할게요. 항상 x 앞에 있는 계수로 묶어놓은 상태로 평행이동을 읽을 것. 그리고 나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y는 루트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c만큼. 그렇게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움직이지 않은 기본 그래프라면 전부 다 모든 그림이 0,0 출발해서 사분면 방향으로 향하는 건데 이렇게 이동이 된 놈이니까 얘는 B, C에서 출발해가지고 방향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1. 이 그림을 빨리 그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항상 x 앞에 계수로 묶은 상태로 정리할 것.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를 보고 어떻게 읽는 거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어디 출발하는 걸로?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찍어놓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만 읽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몇 사분면 방향? 2사분면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 있죠. 여기서 그런데 이 밑으로 지나가는지 이 위로 지나가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역시 뭐야? 축을 지나가니까 y절편을 체크할 거야. x 대신 0 넣어보라고. 이거 x 대신 0 넣으면 뭐가 되죠? 루트 3 빼기 1. 양이겠어? 음이겠어? 루트 3 빼기 1. 루트 3이 1보다 커 작아? 커지? 1.11이지.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 출발해서 양수 쪽을 지나가게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그리는 게 아주 정확한 그림입니다. 평행이동 어려워요? 괜찮지? 네, 평행이동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핵심은 그거야. 얼마만큼 이동해 갔는지 그러면 그걸 찍고 거기 출발점으로 해서 이 모양이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향했던 그림인가만 읽으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y절편 체크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거는 그때 정하면 되고요. 평행이동 됐죠? 이 그림을 그리자면 3, 마이너스 1 요점 지나서 위로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이제 얘 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 뭐 얘가 뭐 몇 사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그럼 3, 4분면은 안 지나가요. 이제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얘는 역함수 얘기는 내가 지금 뺄게요. 세 번째가 너네들 핵심이야. 그래서 일단 저기 했고 조금 칸이 필요하니까 지울게요. 시험 문제 한 어느 학기도 상관없이 2년에 한 번씩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경련으로 낼 수 있어. 매년 낸다고 내가 보장할 수는 없어. 근데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요거는 내가 제목도 빨간 걸로 적어줄게요. 중요하다잉. 세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아유 세연아 조금만 지금 조절해. 지금 다 시험 문제 이미 소개하고 있어. 다 배운 거야. 기억 조금 있을 거야. 기억이 조금 있는데 정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듣고 아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얘기할게요. 그래프끼리의 위치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함수 그래프랑 이 직선이랑 그래프랑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위치 관계라는 말의 뜻이야.
몇 점에서 만나니? 그래서 이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 거고 서술형 답안 적는 모범 답안으로 적어줄 거야. 그러면 아, 이 문제는 그걸 요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예를 직접 들게. y는 루트 x 플러스 2와 y는 x 더하기 k 라는 직선, 이 두 개가 k 값 교점의 개수를 k 값에 따라 서술하시오. 왜냐하면 이 k가 아직 안 정해져서 직선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어떤 직선인지 모르는 거죠. 이때의 k 값에 따라 얘랑 몇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경계 지점이라고 해. 그 교점 개수가 바뀌는 그 자리만 체크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어떤 그림을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제 척 보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거든요.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지. y는 루트 x라는 게 아주 예쁘게 생긴 일사분면 방향으로 향하는 이 그림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다, 이 얘기야. 그리고 얘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어. 근데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라면 45도로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럼 k 값이 여기가 되는 거야, y절편 자리. 그럼 이게 k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지다가 안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만나다가 언제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니? 언제 처음으로 만나?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이게 그대로 내려와. 바로 여기와 접하는 위치가 딱 교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접할 때. 서술형 쓸 때도 접할 때라고 쓸 거야. 경계 지점만 찾으면 그거보다 크냐 작으냐 표시해가면서 이거 쓰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상상해. 저 노란 그래프가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2점. 휘어져 있으니까 2점에서 만나지. 오케이. 언제까지 2점에서 만나니? 무조건 2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한 점밖에 못 만나니. x축에 닿는 점인가요? 그 출발점, 그죠? 그 출발점 위치 여기. 요때까지는 딱 2점이야, 사이는. 근데 요거보다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한 점인 거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낼게. 그래서 요렇게 위치 관계할 때는 이 노란 거하고 빨간 거 이 경계 지점 두 군데의 k 값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요점 지나갈 때, 즉 마이너스 2,0 출발점 지날 때라고 머릿속으로 기억해. 출발점, 이게 이제 출발한 점이 여기죠. 요점 지날 때. 따라서 이 직선은 y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나오게 되니까 k가 얼마죠? 2인 거죠. 아, 요때가 k 값이 2인 거예요. 두 번째 어디 찾으면 된다고? 직선과 무리함수 그래프가 접할 때.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접할 때니까요. 루트 x 플러스 2 얘랑 x 더하기 k 얘가 만나는 거야. 접할 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겠죠? 그럼 우변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여기가 x 더하기 2야. 한쪽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x제곱에 여기 넘어가면 얘랑 어울려서 2k 빼기 1 붙고 x 더하기 k제곱에 빼기 2. 시간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갔어. 자, 여섯 문제. 접할 때야. 그럼 몇 점 만나는 거냐? 한 점. 그럼 이 방정식이 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한 개라는 의미가 중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할 때의 의미는 요 얘기라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고 판별식이 0인 조건을 쓸 때가 바로 접할 때의 k값인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 될 때를 찾는 겁니다. 그럼 4k제곱 계산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때 K가 2가 될 때 상황이고 요때가 K가 4분의 9일 때 상황인 거야. 이제 답수구 마무리. K 값에 따라 서술하니까 K가 1번 K가 4분의 보다 클 때 교점 몇 개? 4분의 9가 이게 4분의 9일 때야. 이거보다 더 커졌어. 아, 여기. 0개. 네, 교점 0개. 안 맞나?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K가 4분의 9일 때와 여기가 K가 2일 때지. 2보다 작을 때. 그때가 몇 점? K가 2보다 작을 때. 요때가 요점 1개. 세 번째, K가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을 때? 4분의 9보다 작을 때. 요때가 교점 2개.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서술형 답안이고 혹시 학교 시험에서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요거 써달라. 요거 찾으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자,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는 그럼 요거만 쓰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문제를 세 개 다 물어보든 하나만 물어보든 여러분은 무조건 몇 군데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두 군데일 때 K를 체크하는 게 시험 문제를 푸는 도구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오케이.